이거는 뼈도 빽도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될 뻔했고 했는 거를 미군이 이제 막아줬고 미군이 와서 고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되게 고마운 나라고, 특히 6.25 전쟁 때 메가드가 와서 공산군 막아내 중공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남한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무조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욕하든 말든 간에 저는 미군 메가드 장군하고 그리고 우리 미군이 우리 6.25를 막아줘가 공산을 막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 잘 살잖아요.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6.25 때 공산군 막아낸다고 미군이 아까 말씀드린 수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감사함은 우리 존재하는 한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연애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거꾸로 미국이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에서 미국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야 미군 철수하라, 미군이 뭐 저거 유리하니까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전환길 강의 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 뭐냐, 내 돈 내고 내 수던데. 그게 바로 자기 부정 아닙니까?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감사할 줄 아는데 그랬지 저도 이런 감사, 이런 데 감사하고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 미군이 우리 지금 뭐 우리 자기들 이익을 했더만 그래 저거 사정이고 우리한테 도움돼서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되게 과거 힘들 때 저에게 이제 그 돈 빌려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자를 많이 들었다 칩시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내 어려울 거 다 갚아줬고 이자 다 갚았는데 뭘 고마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어려울 때 저한테 500만 원 빌려준 분도 있고 1000만 원 빌려준 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동료 선생님인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1000만 원하고 내가 500만 원, 지금 내한테 10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500만 원 나의 전부였습니다. 1000만 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든 말 나중에 혹시나 너가 도움을 받았다가 은혜를 갚을 때 이분이 아마 됐다 뭐 벌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미안해하지 않게 만들면서 내 고마움을 전달하고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말,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어낸 그게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과거에 어릴 때 도와준 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제가 수능 강사할 때 그 대구에 있는 수능 큰 학원에서 원래 1억을 제가 빌렸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분할 납부 상환을 했는데 서울 올라오고 난 뒤에 그 학원 원장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크다고 좀 탕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제 어려움을 알아요. 빚더미에 뭐 20억, 그 당시에 20억 넘게 빚더미에 있는 사람한테 다 토해내라 하기는 그렇잖아요. 언제 갚겠나 싶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다만 50%라 상환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뱃절락하면 끝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를 달래가지고 50%라도 그래 갚으라고 했고 제가 그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 이제 좀 뭐죠 탕감해달라고 이제 청원해가지고 5천만 원을 분할 상환했거든요. 그 원장이 그래도 애써줬잖아요. 그리고 이사장한테 다 갚았고 그리고 나서 그 원장이 고마워가지고 제가 사례비를 좀 드렸습니다. 그 뭐 사과하고 들고 갔어 명절 때. 그런데 그 원장님은 괜찮다고 뭐 전생 힘들었을 때 우리 그랬는 거 아닌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다고. 제가 노량진 와서 잘 됐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도 소문 듣고 알아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잘 된 게 원장님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좀 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봉투에 쓴 그 문장이 그겁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 원장이 되게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도움받은 거는 좀 반대입니다. 원래 탈무드에는 그 말이 나오죠. 도와주는 순간 잊어버리고 도움을 받는 순간 무덤에 갈 때까지 기억하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대부분 거꾸로입니다.
도와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도움을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그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저에게 도와준 사람한테는 몇 배를 갚아드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분은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총을 갚았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는 저는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500만 원, 1000만 원 빌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제가 지금 이미 뭐 돈 몇 배를 제가 갚아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제가 형이라 하는데 형님들께서는 야, 전생 잘 돼가 좋지 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죠. 그 형님들도 그 당시에 제 500만 원, 1000만 원 참 그 은혜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 1000만 원은 제 인생의 그 당시에는 저의 전부였다고. 돈이라는 것은 가치는 그때그때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 잊지 않는다 그랬고 평생 아직 갚아야 될 게 많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음에 공직자 되거들랑 꼭 기가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받기도 하지 살다 보면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이 다음에 도움을 주거나 할 때는 바로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도움 준 거에 다 잃게 돼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순간 잊어버리라고. 이게 돈도 혹시나 누구 빌리러 오거들라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혹시나 그 어려운 사람이 돈 빌리러 많이 올 거거든. 지금은 빌리러 안 오지. 왜? 수험생인데 돈이 있겠냐? 돈 없는 거 다 알아. 근데 다음에 공무원 되고 나면은 친구들이 빌리러 올 거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잘해라. 어떻게 할래? 너 같으면 내가 없다라고 그냥 그러면 사람 잃을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제가 이건 경험담입니다. 빌려주거들랑 금액에 대해서 조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네가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빌려달라 한다. 그럼 500 다 주면 안 돼. 안 빌려주면 또 사람 있잖아. 그래서 네가 계산해보고 이 돈이 없어도 되겠다 생각할 만큼만 그냥 줘버려. 주면서 그러니까 네가 만약 500만 원이잖아. 나는 200만 원 정도가 내 전부야. 그럼 200만 원 없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200만 원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 잃고 돈 잃잖아요. 알겠죠? 대신 500만 원 다 빌려주면은 네가 감당 못하잖아. 2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내가 못 살게 되니까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네가 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정해놓고 그리고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일단 내가 마련해 볼게라고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있으면서 안 주면 나쁜 놈이 되죠. 없으면서 있는 데까지만 내가 해주는 거는 괜찮거든요. 사람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상에서는 그래 힘들지 힘내라 일단 내가 좀 구해볼게 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그 돈 없다라고 딱 자르지 말고 나도 주변에 한번 구해볼게 라고 하고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가 있는 만큼만 왜냐면 또 나도 또 빌려야 되니까 내가 가진 금액에서 그래 이 돈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만 주고 절대 받을 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교과서 그 탈무드에 보면 돈이든 은혜든 주는 순간 잊어버리고 알겠습니까? 받는 것은 돈이든 은혜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 기억하라 그런 그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하시면 제 생각에는 사람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도움을 요청받아야 될 때는 어지간하면 자기 힘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워낙 빚더미에 있었고 워낙 힘들었습니다. 이런데 말로 표현하기 뭐 그냥 저도 계속 오래야 돼요. 그때만 생각하면은 너무 비참한 것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참 많이 당했습니다. 돈 빌리러 갔다 무릎 꿇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돈 빌리러 갔는데 그 대표 밑에 있는 비서가 내 제자야. 선생님 그럴 때 그런 적이 참 많이 그 당시에 참 그때가 일본 쓰나미 올 때였습니다. 잊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저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려울 때 도와준 분들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선물을 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 다이어리에. 그래 해 바뀌면 달력이 바뀌잖아요. 늘 요걸 기억하고 하려고
은혜는 제가 평생 가슴에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있죠.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메모해 놓으면 결코 여러분 거라 생각하고 사용하십시오. 알겠죠?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지막에 이걸 마땅한 도리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 어떤 심리가 드는지 아세요? 이 사람 내가 도와준 걸 잊지 않고 있네. 되게 고맙게 느껴지고 그것도 이걸 마땅한 도리라고 그냥 해버리면 당연하다고 하는 걸로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것과 겸손이 다 포함된 단어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군이 우리 도와줬잖아요. 6.25 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 가진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가 패망할 뻔했을 때 미군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화통이 됐잖아요. 공산화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반박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래 보면 지난길에 뭐 우파다 생각하고 나는 좌우로 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분이 우로 기울어지면 왼쪽 내가 좌로 보일 거고 좌로 기울어지면 제가 우로 보일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좌로 우로 뭐 다르게 보일 거고요.